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인해서 이제는 PCR 검사 대신에 자가검사 키트로 많은 것을 대체하게 되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용 방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2021년도에 휴마시스와 ST바이오 센서의 두 가지 제품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때 올려놓은 영상이 있었거든요. 휴마시스 제품을 사용하실 분들은 바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바이오 센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설명드릴 자가검사 키트는 레피젠의 바이오크레디트 코비드19 H 홈테스트 낫살입니다. 레피젠 것은 조금 휴마시스 것이나 S바이오 센서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휴마시스는 검체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 이내로 코를 풀지 말고 테스트를 하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피젠 측에서는 코를 3번을 풀고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피젠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각 회사마다 임상시험을 그렇게 설계를 해서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소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 안에 설명서나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들어있는데요. 요새는 덕용 포장만 생산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약국에서 이렇게 소분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용 포장에는 설명서가 한 장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를 한 3번 정도 흥흥흥 하면서 풀어줍니다. 내 코딱지라든지 먼지 같은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겉으로 나온 거는 닦아내시고요. 단 검체의 소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 안을 막 이렇게 닦아낸다거나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속 안에 있는 코를 비강 쪽으로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코를 푸셨으면 코를 풀었기 때문에 손을 좀 씻고 와야 되겠죠? 손을 깨끗이 씻고 닦고 온 다음에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준비해 줍니다. 자, 이 키트의 한 세트에는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면봉과 그리고 이게 키트 튜브를 닫을 수 있는 캡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추출액 튜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맑은 용액이 들어 있어요. 간략한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검체 희석액 튜브를 꺼내서 이렇게 튜브 덮개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잘 서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꽂아둬야 됩니다. 그 소포장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거기에 꼽는 홈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덕용 포장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는 홈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분해서 이렇게 산 경우에는 홈대가 없죠. 그래서 집에서 어딘가에다가 꼽아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홈대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꼽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신 경우에는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보시면은 뭐 화장품 케이스라든지 약박스라든지 이런 빈 상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10자 정도로 구멍을 좀 내셔요. 구멍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뻥 꽂아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홈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이 추출액 튜브에 뚜껑을 이렇게 땁니다. 그 다음에 면봉을 꺼내시는데요. 이렇게 벌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벌리시면 됩니다. 이 면봉의 머리 부분에는 손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손잡지 않게 조심해서 이 손잡이 부분을 잡고 꺼냅니다. 그리고 이 면봉을 2cm 정도만 코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검체를 채취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코안이 찡한 정도의 느낌이 되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PCR 검사처럼 너무 깊이 찌를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겉에 쪽만 채취를 해도 안 되겠죠? 그리고 혹시 어린 아이들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은 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2cm만큼 넣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적당히 아이의 코 사이즈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면봉을 그대로 꺼내 가지고 반대편 코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면봉을 한쪽 코 찌르고 또 다른 면봉을 꺼내서 다른 쪽 코 채취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면봉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한 면봉으로 양쪽 코를 다 해주면 됩니다. 역시 다른 쪽 코도 10번 정도 회전해서 채취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채취를 했으면은 이 검체 추출액 튜브를 꺼내서 이 면봉을 넣어서 휘저어 줄 건데요. 바닥과 벽면이 닿게 해가지고 10번 정도 이렇게 휘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면봉을 꺼내서 버리는 방법과 이 안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따라 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 면봉을 버리고자 할 때는 튜브가 말랑말랑해서 손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겉에서 면봉을 짜주고 면봉을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면봉을 이 안에다가 넣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설명서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면봉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 여기 부분에 아주 잘록한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 부분을 똑하니 부러뜨려 가지고 이 검체 튜브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위로 자르신다고 면봉을 아무 곳에나 잘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면봉의 길이가 이 추출액 튜브보다 길어지게 돼요. 면봉을 길게 자르게 되면 뚜껑을 닫았을 때에 면봉이 추출액 튜브를 뚫고 구멍이 뚫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할선 부분에서 끊어주세요. 자, 저는 오늘 할선 부분에서 끊어주는 형태로 할게요. 이렇게 똑 하고 불어들이면은 금방 쉽게 부러져요. 이렇게 끊었죠. 그 다음에 이 추출액 튜브를 캡을 이렇게 닫아줍니다.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10번 정도 이렇게 틀어줍니다. 자, 이렇게 키트를 꺼냈는데 여기 투입 부분이 있고 테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C는 대조선이 나타날 거고요. 이 대조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량품이기 때문에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눌러가지고 세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자, 그리고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데 알람은 15분짜리와 30분짜리의 두 가지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대조선 C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금방 나타납니다. 거의 1분, 2분도 안 돼가지고 나타나요. 이때의 결과를 보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15분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알람을 두 가지를 맞춰 놓으라고 했잖아요. 15분짜리하고 30분짜리. 근데 15분 지나면은 결과를 판독할 수가 있지만 간혹 가다가 15분이 지났는데도 T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30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분까지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항원이 검출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민감도 90% 이상일 때만 허가를 해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방역수칙을 끝까지 잘 준수하시면서 어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나온 결과에 이 대조선 T에 검은색이나 회색의 띠가 나타났다면 이것은 항원이 검출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띠가 아무리 희미하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밀봉해 가지고 선별진료소에 가셔가지고 보여주고 PCR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했던 모든 도구들도 잘 밀봉을 해서 그곳에 가서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완료하고 손을 씻으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30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대조선 C만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항원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 민감도가 30%니 40%니 정확하지 않다느니 하는 말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렇게 낮은 민감도였던 시절은 처음 초기 개발 단계였고, 그 이후에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모두 민감도 90% 이상인 제품들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 2월 현재 국내에서 정식 허가가 난 제품은 총 6개예요. 2월 11일에 1개가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이니 속항원 키트이니 용어들이 난무한데, 이제는 자가 검사 키트로 전부 통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진단이라는 명칭은 의료인들이 진단하는 것이지 혼자 진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라는 용어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올바른 사용 방법 잘 숙지하시고 코로나 방역 철저히 지키세요. 소독, 마스크, 거리두기 잘 아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